지금 현역 투자자들 중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본 투자자가 거의 버핏이 유일할 거예요. 1974년 그리고 이제 80년 두 번째 오일 쇼크를 겪어본 투자자여야 되는데, 그때 버핏이 살아남은 투자자고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 에너지 기업을 인수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버핏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다. 그럼 이번에 해결책도 캐시플로우로 벗어나야 되겠다 판단을 한 거고, 유가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가장 인덱스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원유에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봤고, 거기에 플러스 요소로 LNG까지 생각을 해본 게 아닌가 라고 지금 관점에서 인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핏의 철학이 있어요.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2008년에도 자사주 매입을 해달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2012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좀 배당도 하고 하면서 좀 캐시플로우가 돌아갔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타이밍을 쟀던 것 같아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뭐 JP모건에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미국의 어떤 성장에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상징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케찹이라든가 콜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투자하고 나면은 설비가 웬만큼 노후돼도 계속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금 없이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력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강합니다. 콜라 같은 경우 보면은 원가를 차지하는 거 보면은 물, 뭐 탄산, 설탕, 향신료 조금만 넣으면 돼요. 그럼 실제로 원가는 거의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위기 때마다 저희도 뭐 이제 보면 경제 위기가 여러 번 반복됐잖아요. 그때마다 돈 벌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을 벌었냐면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버핏 입장에서 현금을 중시하는 게, 위기 때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려면 캐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캐시가 들어오는 회사들을 여러 개를 보유하게 되면은 분명 경제 위기이고 주가는 떨어졌는데 돈은 계속 넘쳐나요. 그러면 이때 전 어쨌든 시간만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주가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캐시를 가지고 훌륭한 기업들을 저렴하게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 보고 있어요. 옥시덴탈 지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거를 50% 가까이까지 이제 사들여서 인수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역 투자자들 중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본 투자자가 거의 버핏이 유일할 거예요. 1974년 그리고 이제 80년 두 번째 오일 쇼크를 겪어본 투자자여야 되는데, 그때 버핏이 살아남은 투자자고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 에너지 기업을 인수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1974년에 첫 번째 오일 쇼크 때 버핏 같은 경우도 보유했던 주식들이 30% 이상 다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남은 이유가, 버핏 같은 경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업회사도 가지고 있고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주가는 박살났지만 벌어들이는 사업회사에서 현금이,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가 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버핏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다. 그럼 이번에 해결책도 캐시플로우로 벗어나야 되겠다 판단을 한 거고, 그러면 이 돈의 흐름에서 돈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벌 수 있는 데는 누구일까? 원자재로 받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유가발, 그 원자재로 하면 유가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가장 인덱스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원유에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봤고, 거기에 플러스 요소로 LNG까지 생각을 해본 게 아닌가라고 지금 관점에서 인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옥시덴탈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국에서 있는 이제 원유 기업에서 3대 기업이라고 하면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탈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원유 기업에서 그냥 다 합니다. 종합이에요. 시추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제를 하고 유통까지 시킬 수 있는 이제 풀로 다 할 수 있는 회사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버핏이 2019년 그쯤에 쉐브론이랑 옥시덴탈에는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오고, 그때 19년 당시에 열심히 사들였던 게 항공주랑 정유주였거든요. 네. 둘 다 손절을 다 해버립니다. 항공주랑 정유주를 코로나 때요. 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항공주는 손을 안 댔는데 이제 정유주에는 다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나 봤더니 이제 옥시덴탈을 계속 빠른 속도로 지분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해서 2019년에 한번 되돌아가서 봤더니, 네.
원래는 쉐브론과 옥시덴탈이 인수 때문에 전쟁 중이었었어요. 아나다코라는 셰일가스 회사인데 이게 세계 최대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의 가장 매력은 전 세계에 많은 그 광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옥시덴탈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철을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을 생산하는 광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 일종의 자원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다코를 인수하기 위해서 원래 쉐브론이 인수하려 했는데 옥시덴탈이 웃돈을 더 줄 테니까 저거 파기하고 넘어와라. 그래서 파기를 시키고 이제 옥시덴탈로 넘어간 거예요. 아나다코 인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옥시덴탈은 현금이 없으니까 그때 워렌 버핏의 돈을 빌려서 이제 옥시덴탈이 이제 아나다코를 인수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옵션이 있었냐면 옥시덴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줬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쓸지 안 쓸지 몰랐는데 최근에 옥시덴탈 지분을 매입하면서 그 신주 인수권까지 쓰게 되면은 지분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요청했던 게 50%까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승인이 나면서 시장에서는 버핏이 정말로 50%까지 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기업이라면 쉐브론도 같고 옥시덴탈도 같을 텐데 더 버핏이 옥시덴탈에 더 주력을 한 것은 무슨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원래는 다 비슷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아나다코를 인수하면서 셰일 업체에 대해서 더 매력적으로 본 것 같아요. 이 세 개 회사가 또 주력적으로 보는 게 이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다 뛰어나요. 그 중에서도 이제 셰일 업체를 더 많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탄소 포집 기술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옥시덴탈을 인수하면서 이런 매력까지 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었고, 쉐브론 같은 경우나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옥시덴탈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배당도 굉장히 박해졌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그만큼 하락했다. 더 많이 과대하게 하락했다. 그럼 내가 사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 요소가 많으니까 싸게 샀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시덴탈을 좀 매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뭐고 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ESG가 많이 강요가 되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조선업이 뜨게 된 것도 그렇게 된 거고 원자력도 그렇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셰일 업체들이 시추를 5년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돼요. 이제 한 곳을 뚫으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계속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신규 시추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시추를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러면은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친환경 문제로 인해서 신규 시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걸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신규 시추에 대해서 좀 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모건스테리라든가 JP 모건 같은 경우도 셰일 업체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겠다. 뭐 이렇게 되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좀 많이 낮게 보면서 자금 조달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시추가 좀 부진한 상태 때 유가가 확 올라갔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해법 중에 하나가 당장은 좀 어려운데 시추를 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랑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버리자. 그대로 잡아서 이거를 압축한 다음에 땅에다가 다시 묻어버리자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만 올려버리지 않으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탄소 포집에서 기술을 하나 더 더하게 되면은 시추를 할 때 우리도 이제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다 보면 빨대를 먹다 보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더 강한 힘으로 빨아들여야 빨대가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석유도 시추하다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잔유가 남았을 때는 더 강한 압력으로 공기를 빵 하고 때려줘서 이걸 쫙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산화탄소를 빵 하고 때려주면은 추출하는 것도 더 수월하게 효율 좋게 뽑아낼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비용적으로 좀 메리트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모빌, 쉐브론, 옥시덴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석유를 계속 생산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친환경 회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유연탄을 태워서 이제 그 고로를 떼워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을 일부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제거해주고 이게 1400도에서 태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나오거든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식으로 환경을 오염시켰던 기업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친환경 기업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탄소 포집 기술이 좀 더 매력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사실 이런 그 에너지 기업, 특히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나요? 좀 나는 왜 한다.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미국에서도 좀 ESG 뭐 친환경에 신경 안 쓴다. 그렇죠. 좀 이제 좀 압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ESG에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니라 캐시플로우에 신경 써서 살아남아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지금 에너지 기업들 보면 PER이 굉장히 낮아요. 한 5배, 7배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데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캐시플로우는 잘 나오고 이제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산화탄소 문제가 다시 또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친환경으로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석유를 뽑아 올리는 게 효과를 보겠죠. 지금은 탄소 포집 기술이 채산성 단가가 안 맞아요. 너무 이게 비용이 비싸고 이걸 활용해서 석유를 시추하면은 판매 가격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데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고 한 3, 4년 지나면 이제 조금 더 기술 단가가 떨어지면서 매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은 좀 석유를 팔아 캐시로 벌고 나중에는 이제 탄소 배출을 활용해서 이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겠죠. 그런 입장에서 인수를 했다라 보고요. 아마 가장 결정적인 거는 LNG가 아닐까라 보고 있습니다. LNG요? 예. 옥시덴탈과 LNG는 어떤 관계가? 셰일가스 자체가 이제 천연가스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밑에 있는 셰일 원유도 나오지만 위에서는 이제 하고 나면은 가스가 먼저 나와요. 이제 이 가스를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 천연가스가 미국에서는 수출 금지 품목이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국 안에서만 소비를 시켜라. 수출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오바마 끝날 때쯤 해가지고 오바마 정부 때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수출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인프라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가스를 팔려면 파이프를 연결해서 팔던가 LNG 터미널로 배관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압축해서 배로 실어서 팔아야 되는데 액체로 에코한 뒤에. 예,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공중에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냥 남아도는 자원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러시아랑 유럽의 사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의 LNG 가스를 이제 유럽들이 안 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거를 써야 되느냐? 카타르 거랑 미국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LNG 터미널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LNG 선박 주문을 하고 이제 배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몇 년 걸리겠지만 뭐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완성됐을 때 유럽은 이제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LNG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남아도던 가스를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뭐 1타 2피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버핏이 투자할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2019년에는 그냥 이제 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예, 돈 빌려주는 8% 연 8% 이자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줬었거든요. 8%요? 예, 네. 거기에 신주 인수권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괜찮은 투자를 했었죠. 자금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이제 LNG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LNG가 되게 중요해질 거다, 자원이다. 그러면 버핏이 가장 잘 아는 회사가 옥시덴탈이었고 애초에도 신주 인수권도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확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 봅니다. 그 모두의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견딘 거의 유일한 그런 투자자다 얘기할 예. 정도로 지금 92세입니다 사실. 예. 이 고령의 나이도 여전히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고. 투자의 귀재라는 뭐 수식어, 모마의 현인 뭐 여러 수식어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 버핏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항상 관심을 갖는데 지금 에너지 부분은 조금 이제 짚어봤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된다고? 거의 애플이 한 40% 정도 되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애플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원래는 버핏이 IBM 투자했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그 뒤부터 기술주는 투자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원래 빌 게이츠랑 친한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안 샀냐라고 네. 하니까 내가 괜히 또 뭐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샀다라는 오해받기 싫어서 안 샀다. 너무 친하다. 예,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플 주식을 샀어요. 2016년부터 샀는데 빨리 산 건 아니에요? 애플 아니에요. 주식은? 예. 버핏의 철학이 있어요. 네.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2008년에도 자사주 매입을 해달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2012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좀 배당도 하고 하면서 좀 캐시플로우가 돌아갔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타이밍을 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싸게 내려온 적이 없었다가 2015년에 차이나 쇼크라던가 첫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잠깐 흔들릴 때 그때 이제 저점에 들어갔죠. 그때 샀던 가격이 아마 지금 제 기억에서 30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사치품, 옵션 꼭 없어도 되는 품목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신흥국에서도 1인당 스마트폰 한 대씩은 다 들고 다니는 세월이 됐거든요. 네. 경제가 어려워도 스마트폰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가격을 훨씬 더 비싸게 받는데도 전혀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판매량이 줄질 않아요. 그러면 버핏이 예전에 투자했던 회사 중에서 시즈캔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시즈캔디라고 그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유행하는 그 캔디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의 정통 강장게 훨씬 더 비싸게 파는데도 잘 팔리는 캔디 회사였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직전에 그걸 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로도 잘 버텼었죠.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나쁜데 이제 아이폰만 그렇게 비싸게 팔아도 영업이익률 높게 내면서 잘 돈을 버니까 아 이건 이제 필수제다. 이제는 뭐 경기에 뭐 어떤 컴퓨터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필수제고 마진율이 높으니까 이건 시즈캔디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 40% 정도 되고 예. 그럼 기술주 중에서는 애플이 거의 유일한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큰 비중을 비중은 가진 아니고. 것들은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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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주에 대한 BOA도 투자는 그렇고. 계속하는 거예요. 금융주 투자는 굉장히 쉬운 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덱스 투자랑 거의 비슷한 투자라고 봐요. 그 나라의 GDP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은행도 대출해주는 총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의 총액이 늘어나니까 받아오는 이자도 같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GDP와 같이 성장하는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뭐 JP모건에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미국의 어떤 성장에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상징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서 뭐 절대 망할 리 없고 그런 성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자연스럽게 입는 그런 지역 쪽에. 은행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웰스파고 있었죠. 예. 예. 그런- 웰스파고도 있었는데 뭐 지역은행이라고 하기엔 네, 너무 좀 크죠. 큰 예, 큰 너무 커서. 은행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흔히 거론되는 게 이제 콜라와 케찹입니다. 아, 예. 네, 전통적인 제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콜라와 캔디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즈 캔디 때의 그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뭐 아까 이제 코카콜라랑 케찹의 장점은 설비를 갈아 엎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는 계속 기술이 바뀔 때마다 이 라인을 계속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1년에 수십 조씩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번 돈을 뭐 벌어봤자 또 투자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케찹이라든가 콜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투자하고 나면은 설비가 웬만큼 노후돼도 계속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금 없이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력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강합니다. 콜라 같은 경우 보면은 원가를 차지하는 거 보면은 물, 뭐 탄산, 설탕, 향신료 조금만 넣으면 돼요. 그럼 실제로 원가는 거의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콜라에 대한 브랜드 가치로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고 있죠. 그럼 인플레이션에서 이번에 뭐 이 재료값이 2배가 됐다 하더라도 콜라값 100원 정도 올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마진율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이거는 현금 벌어오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죠.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버핏은 이제 어떤 현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 예. 이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예, 그렇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위기 때마다 저희도 뭐 이제 보면 경제 위기가 여러 번 반복됐잖아요. 그때마다 돈 벌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을 벌었냐면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버핏 입장에서 현금을 중시하는 게 위기 때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려면 캐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캐시가 들어오는 회사들을 여러 개를 보유하게 되면은 분명 경제 위기이고 주가는 떨어졌는데 돈은 계속 넘쳐나요. 그러면 이때 전 어쨌든 시간만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주가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캐시를 가지고 훌륭한 기업들을 저렴하게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특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군요. 그럼 예. 지금 이번에 다른 경제 위기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주식 가격이랑 채권 가격이 동시에 폭락한 사례예요. 네. 이거 사례가 가장 흡사했던 게 1969년쯤이랑 그리고 1920년대 대공황 때 외에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동시에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뭐 영국 연기금이라든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주식이랑 채권을 6대4로 보유해서 바벨 전략으로 가져갔는데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밸런스 있는 투자가 된다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시에 다 떨어지면서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그럼 지금은 뭐가 올라갔느냐? 현금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듯이. 그렇지. 그러면 나는 계속 달러가 쌓이는 회사라고 하면은 채권도 바닥이고 주식도 바닥일 때 이제 골라서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